제가 아파서 누워있던 병실에서 너 참 매정하다 소리 들었습니다. 싸늘하게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정주면 받을 줄도 모르는 여자. 저는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남편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댁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나 보는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누이 때문에 힘들다더라. 시댁 때문에 우울하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겠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날부터 제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선물 하나, 말 한마디, 그날그날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매정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신발 선물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어느 날 밝은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네 생각나서 샀어. 저는 순간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나를 생각해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고 사이즈를 보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20이었습니다. 제 신발 사이즈는 245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발이 좀 커서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누이는 웃으면서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야, 맞을 텐데?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안 맞아요. 제가 평소에 신어보지도 않고 왜 그래? 요즘 신발은 다 크게 나와.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애가 속상해하더라. 선물해줬는데 신지도 않고 말도 없었다더라. 저는 놀라서 설명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았다고 말도 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선물인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 주는 사람 마음이 상하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해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습니다. 금식 중이었고 물 한 모금도 허락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실로 과일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파인애플, 오렌지, 보기에도 새콤한 과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나가 보낸 거래? 곧이어 전화가 왔습니다. 과일 잘 받았지? 병원에서 잘라 먹어.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 금식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자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아니, 남편이랑 먹으면 되잖아. 선물인데 거절하면 좀 그렇지 않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고맙다고 그 대화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그러더라. 선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대체 뭘 더 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쟤는 딸 낳을 상이야.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한데. 그 말이 농담처럼 반복됐지만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날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머리는 언제 밀 거야? 삼신상은 차렸어? 애는 언제 보여줄 거야? 전화 올 때마다 확인하듯 묻는 말들. 만지고 싶어 죽겠다는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축하받고 있는 게 아니라 검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딸이라 사랑 못 받고 자랐어.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감해주자니 제 앞에서 부모를 깎아내리는 말이 불편했고 가만히 있자니 또 서운해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너랑 친해지고 싶다더라. 내가 좀 대면대면해서 서운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근데 우리 누나가 좀 예민하긴 해.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에게만 이해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제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 한쪽에는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지만 곧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와 관련된 일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계속 머릿속으로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괜히 또 오해를 사지는 않을지, 괜히 또 누군가 서운해하지는 않을지. 제 감정은 늘 맨 마지막 순서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는 늘 저에게서 시작되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으면 차갑다고 했고, 웃으며 맞장구 치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 해도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가족이 모두 모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최대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보탰다가 또 어떤 말이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우이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너 요즘 너무 벽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방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애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러자 신우이는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넌 항상 선부터 긋는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가족끼리는 좀 편해야지.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야기는 또다시 제가 잘못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 편해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해줘도 표정이 별로였고 병원에 과일 보냈을 때도 너무 예민하게 굴었고 애 낳고 나서는 연락도 거의 없고 차분한 말투였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신발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병원에서는 제가 금식 중이었고 출산하고 나서는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하는 태도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정도 상황도 이유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신우이의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원래 좀 예민해. 내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될 일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항상 제가 맞춰야 하는 사람인지, 왜 이해는 늘 제 몫인지. 그제야 분노가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해도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신우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친해지고 싶다는 말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네요. 방안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자. 그러자 신우이는 바로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라, 또 나쁜 사람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얼굴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참았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잖아. 그 말에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진짜 노력했어. 근데 나만 계속 이해해야 하는 구조잖아.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신우이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합니다. 놀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상처받고 있어서요.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서운하다는 말은 들리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도 불편하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말이 항상 선의는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제 아이를 지키는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가장 시원한 사이다였습니다.